이제 아무도 재테크 관심 없잖아. 이렇게 어떤 끝물 논란이 일 정도면 정말 대중의 관심은 쉽게 꺼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뭐 부동산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대다수가 사실 1년 이상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뭐 공부는 차치하고 이 시장에 계속해서 발을 담그셔 왔던 분들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이 부동산이 핫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야, 앞으로 부동산은 내가 계속 할 거고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버티면서 경매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대중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브림장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앞으로는 더 좋지 않다. 심지어는 하락에 대비해야 등등.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건 딱히 도움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떠나게 하고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어쨌든 시장이 어렵다는 걸 저희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바로 유튜브 조회수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늘어나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에서 또 많이 느끼고요. 유튜브로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현재 부동산에 관심이 정말 뚝 떨어졌다는 걸 저희는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인 2021년 중순쯤에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막 1,000, 2,000씩 집주인들이 많이 올렸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야, 그 많던 매수자들이나 뭐 전세입자들 다 어디 갔냐, 바로 이겁니다. 사실 작년 중순을 기점으로 지금의 가격이랑 비교를 한다면 정말 많이 조정이 됐죠.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10억 정도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아파트가 뭐 8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뭐 1,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이 10억일 때도 사겠다고 주서던 사람들이 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은 8억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집 살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해석하기보단 집 살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오늘 오분임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심리든 가격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박살나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조정세가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5년 이상 장기 하락하는 국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갑자기 올해 말부터 심리가 반등하면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뭐 내 집 마련, 추가 투자, 손절, 수익 실현 이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 거래가 안 되니까요. 가장 염려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저희 오분임장의 영상 조회수, 뭐 구독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탓도 있죠. 하지만 저희 외에도 재테크 채널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줄어든 건 확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신사임당님이 채널을 판매했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죠. 그 뉴스 기사의 댓글에 야, 재테크 뭐 끝물에 잘 팔았네. 이제 아무도 재테크 관심 없잖아.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었죠. 재테크 유튜브 쪽에서도 탑을 다투는 분이 바로 이 신사임당님이시고 이분의 채널 판매 소식에도 이렇게 어떤 끝물 논란이 일 정도면 정말 대중의 관심은 쉽게 꺼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만 해도 뭐 파이어족, 뭐 경제적 자유, 부수입,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지출 챌린지, 뭐 재취업 이런 것들이 또 뜨고 있죠.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분야에는 이 역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역치를 넘어야지만 비로소 그 분야에서 어떤 특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 역치는 분야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짧게는 1년 만에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길게 잡는다면 뭐 10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작년에 뭐 부동산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대다수가 사실 1년 이상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뭐 공부는 차치하고 이 시장에 계속해서 발을 담그셔 왔던 분들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이 부동산이 핫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제 말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뭐 본다고 아니면은 재테크 책을 한 달에 뭐 한두 권 읽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심지어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야, 재테크 끝물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 전에는 사실 퇴근 후에 뭐 자기 개발 영상 한두 개 보면서 야, 내일부터는 진짜 파이어 준비한다 뭐 이렇게 자위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저희 오분임장은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식상하시겠지만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시겠지만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국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를 자주 봐야 되고 지역 분석은 물론 지역들끼리의 비교도 해야 되고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의 수요 공급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들 아니면 과거의 정책들 이런 것도 복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아니면은 주말에 지역 임장을 직접 다니셔야죠. 이러면서 동시에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시드머니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으로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자면 1년에 연봉을 3,500 정도를 버신다면 여기서 2,000 정도는 저축을 해주시고 사실 이것도 많이 저축하는 건 아닙니다. 미혼이시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 극도로 저축을 해주세요. 어쨌든 1년에 2,000이면 마음 먹고 했을 때 1년에 한두 채 정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파트 기준이고요. 그런 곳은 지방에서도 뭐 외곽 뭐 그 외곽에서도 썩다리 뭐 이런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공부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2,000으로 투자하는 게 꺼려지신다면 2, 3년을 더 모아서 5,000, 6,000 정도로 한 채를 똘똘한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도 인구가 뭐 40만, 50만 전후의 기초 체력이 튼실한 도시들은 5, 6천만 원으로 정말 좋은 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바로 투자를 하시는 게 무서우시겠죠. 그럼 그냥 모으기만 하세요. 모으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제 경험상 부동산은 그래도 3년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역치를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긴 인사이트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시드머니로 여러분들이 가장 우상향할 것 같은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아파트가 싫다면 상가를 사셔서 현금으로만 만드셔도 되고요. 또 완연한 하락세가 찾아오면 정부는 규제를 완전히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올 것이고 양도세는 조건부 면제가 나올 것이고 임대사업자도 풀어주면서 마음껏 아파트를 사라고 권장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세금이 거칠 거고 전월세도 안정이 될 테니까요. 또 최근에는 쉽지 않았지만 경매도 활성화될 겁니다. 작년만 해도 야, 앞으로 부동산은 내가 계속 할 거고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버티면서 경매를 할 거야. 하락장에 돈 버는 방법은 경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대중이 그래요. 이분들과 반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락장이 오면 정말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특수 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은 어렵지도 않고 특수 물건도 요즘엔 뭐 강의나 책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딱히 특수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경매로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이때가 되면 뭐 예전에 경락대출이라고 불리던 뭐 경매 상품에 좀 더 많은 대출을 해주던 특판 상품이 부활을 할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감정가에서 한두 번 유찰된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면 뭐 낙찰가의 뭐 많게는 80%까지도 대출이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현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장 및 하락장에서는 세팅을 해두고 기다리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뭐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쉽죠.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등기를 쳐보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올바른 부동산 공부 정도는 해두셔야 실제로 하락장에 왔을 때 행동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저축을 빡세게 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동안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된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뭐 왕도는 없지만 적어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이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번 영상을 완벽하게 숙지가 될 때까지 시청해 보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